나이 들수록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가끔은 갑자기 어지러운 느낌 들 때 있으시죠? 병원 가면 빈혈은 심하지 않네요. 이런 말 듣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몸이 가벼운 건 또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음식이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예전부터 철분 많은 채소로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철분만 많은 게 아닙니다. 엽산, 마그네슘, 칼륨 같은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영양을 흡수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예전엔 그냥 밥 잘 먹으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엽산은 혈액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마그네슘은 근육, 긴장과 혈압 조절에 관여합니다. 밤에 다리 쥐가 잘 나는 분들, 혈압 관리 중이신 분들,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께 시금치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관여해서 짜게 드신 날, 다음날 붓기 줄이는 데도 한몫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도 조금씩 딱딱해지고 세포도 산화가 빨라집니다. 시금치에는 이런 산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물 반찬이 아니라 혈관 건강을 돕는 채소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에 좋다고 매일 한 대접씩 드시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금치의 좋은 점뿐 아니라 우리가 꼭 알고 먹어야 할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시금치가 몸에 좋다는데 왜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금치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 듣고 나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매일 먹어야겠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시금치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칼슘과 만나면 결합을 하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 결석과 관련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 예전에 요로결석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통풍이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금치 자체가 아주 위험한 음식은 아니지만 퓨린이 아예 없는 식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풍 관리 중이신 분들은 건강 채소니까 괜찮겠지 하고 과하게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륨도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혈압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겐 칼륨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겁먹고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양과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끼 반찬 정도로 드시는 건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에 맞게 먹어야 한다는 것. 남들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먹기보다는 나는 괜찮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같은 시금치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다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금치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꽤 달라집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옥살산, 이걸 줄이는 방법이 바로 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금치를 생으로만 계속 드시면 옥살산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이 옥살산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시금치는 꼭 데쳐 먹어라 하셨던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엽산이나 비타민C처럼 물에 잘 녹는 성분은 오래 끓일수록 손해를 봅니다. 반대로 너무 짧으면 옥살산이 충분히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끓는 물에 넣고 30초에서 1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색이 선명한 초록으로 변하는 순간 그때 건져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꼭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옥살산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시금치는 기름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참기름 조금, 올리브오일 약간만 더해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나물에 살짝 기름을 넣는 전통 방식이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재가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한번 데쳐서 바로 무쳐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오래 두고 여러 번 데워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시금치는 그냥 나물이 아니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의 부담을 줄일 수도 영양을 살릴 수도 있는 채소라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요, 어떤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금치는 모든 분께 무조건 많이 드시라고 권할 음식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께는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주 어지럽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입니다. 검사상 심한 빈혈은 아니어도 몸이 늘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 식단에서 철분과 엽산 섭취가 부족한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혈액 생성에 관여하는 영양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식단 보완용으로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비가 있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시금치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줍니다. 특히 데쳐서 부드럽게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단, 물을 충분히 같이 드셔야 효과를 봅니다. 세 번째는 혈압 관리 중이신 분들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에 관여합니다. 짜게 드신 날 다음 날 붓기가 심하거나 혈압이 신경 쓰이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식단 관리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밤에 다리 쥐가 자주 나는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서 근육, 긴장 완화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자는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 상태에 맞게 적당히 꾸준히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먼저 양입니다. 한 끼에 나물 반찬 한 접시 정도 너무 수북하지 않게.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한 대접씩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은 보약처럼 조금씩이 가장 좋습니다. 드시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주시고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이내로 데친 뒤 찬물에 가볍게 헹궈 물기를 꼭 짜주세요. 이 과정이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입니다.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시는 것 잊지 마세요. 생으로 드실 경우에는 양을 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샐러드로 드실 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약간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참기름 몇 방울 또는 올리브오일 조금만 더해도 영양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시금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두부나 달걀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식사 균형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너무 짜게 무치면 나트륨이 많아져서 칼륨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념은 심심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시금치를 드신 날은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그래야 몸 안에서 불필요한 성분이 잘 배출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시금치는 좋은 채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가 중요합니다. 내 몸 상태를 알고 적당히 올바르게 드시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